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네. 이번 주는 7월 FOMC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. CPI 지수 결과에 따라서 또 증시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갈릴 텐데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지난 금요일 증시가 소폭 하락했는데요.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에서 밝힌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0만 9천 개 증가로 시장 전망치 24만 개보다 좀 낮았어요. 실업률은 3.6%로 전월 대비 0.1% 정도 낮아지는 등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. 6월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수치가 이제 연준을 안심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,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다, 뭐 이런 전제하에서 근원 인플레이션, 이제 탄력성이 굉장히 큰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가 4% 중반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7월 금리 인상뿐만 아니고 9월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었거든요. 그럼 일단 실업률이 3.6%로 완전 고용 상태로서 이 노동시장이 견조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이대로 가면 이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것은 경기 침체예요.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. 그런데 연착륙 되면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좀 더 어려워지겠죠. JP 모건에서 이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할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3.0에서 3.2%일 확률이 45% 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높네요. 이 경우는 7월 FOMC 회의에서 0.25%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연말까지 쭉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다.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. 만약의 경우 CPI 지수가 3.7 이상 나올 경우는 S&P 500 지수가 2에서 2.5%까지 증시가 하락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월에 이어서 9월 또는 10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럼 원장님, JP 모건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 저녁 이 CPI 지수가 3%에서 3.2% 정도 나오길 빌어야겠네요? 아무래도 그렇죠. 사실 3.7% 이상 나와서 7월에 이어서 9월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요. 당장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좀 낮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. 그럼 오늘 저녁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3.7% 이상 나와서 증시가 조정받고 나아가서 7월에 이어서 또 9월까지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?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 개인들은 당장 증시가 하락하면 매우 힘들어할 텐데요.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3% 초반으로 나오길 바라야겠네요.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 걸 원하니까 당연히 그런데요. 지금 시장에서는 CPI 지수가 3.1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.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 CPI 지수가 3.1로 낮게 나오면 아무래도 증시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3.7 이상 높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당장은 이제 증시가 내려서 불안해할지언정 일단 9월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난 뒤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시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니까 이러든 저러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저녁 한번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